한 말자는 창가에 앉아 딸 수아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6개월 전 그 끔찍한 교통사고 이후 이 집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수아의 방은 그대로였고 냉장고엔 딸이 좋아하던 요거트가 유통기한이 지나도록 놓여 있었다. 엄마, 지연이를 소개할게요. 현관문이 열리며 아들 윤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말자는 급히 사진을 가슴에 품고 거실로 나갔다. 윤호 옆에 서 있던 여자를 본 순간 말자의 심장이 멈춘 듯 했다. 키 162cm, 단발머리,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눈빛이 수아와 닮아 있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지연입니다. 지연이 정중히 인사했지만 말자는 대답할 수 없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이상했다. 외모가 비슷한 것도 아닌데 왜 이런 기분이 드는 걸까? 어머니. 윤호가 걱정스럽게 불렀다. 말자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어색하게 미소 지었다. 아, 미안해. 깜짝 놀랐어. 예쁘구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지연은 조용했다. 하지만 젓가락질하는 모습, 고개를 기울이는 각도, 심지어 물을 마시는 방식까지. 말자는 계속 수아를 떠올렸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너무 많았다. 지연 씨는 어떤 일을 하세요? 그래픽 디자이너예요. 윤호 오빠와는 회사에서 만났어요. 오빠라는 호칭도 수아가 윤호를 부르던 방식이었다. 말자는 숟가락을 든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말자는 잠들 수 없었다. 지연의 모든 것이 수아를 연상시켰다. 아니, 연상이 아니라 마치 수아가 돌아온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이상했지만 그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새벽이 되어서야 말자는 수아의 방으로 갔다. 딸의 침대에 앉아 베개를 안으며 중얼거렸다. 수아야, 엄마가 미쳐가는 것 같아. 그 아이를 보니까 자꾸 내가 생각나. 결혼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토요일, 지연이 윤호와 함께 집을 방문했다. 말자는 점심을 준비하며 냉장고를 열었다. 그때 지연이 다가와 말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넌 앉아 있어. 하지만 지연은 자연스럽게 냉장고 앞에 섰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지연이 망설임 없이 수아가 좋아하던 청포도 요거트를 꺼낸 것이다. 이거 맛있겠다. 윤호 오빠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말자는 숨이 막혔다. 수아가 생전에 항상 하던 말이었다. 오빠는 이거 별로 안 좋아해라고 하면서도 항상 청포도 요거트를 집어들던 딸의 모습이 떠올랐다. 점심을 먹으며 지연은 자연스럽게 수아의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김치찌개에 밥을 말아먹기 시작했다. 윤호는 미간을 찌푸렸다. 지연아, 너 원래 밥을 국에 말아먹지 않잖아. 그랬나요? 갑자기 이렇게 먹고 싶어졌어요. 말자의 손이 또다시 떨렸다. 수아는 어릴 때부터 김치찌개에 밥을 말아먹기를 좋아했다. 윤호는 그런 동생을 보며 지저분하게 왜 그래 먹냐고 투덜거리곤 했었다. 식사 후 지연이 설거지를 하며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바람이 차가워진 이 거리를. 말자는 깜짝 놀라 뒤돌아봤다. 그 노래는 수아가 가장 좋아하던 곡이었다. 아이유의 너의 의미였다. 수아는 이 노래를 부르며 설거지하는 것을 좋아했다. 지연아, 그 노래 어디서 알았어? 그냥. 예전부터 좋아했어요. 왜요? 말자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냥 우연일까? 하지만 너무 많은 우연이 겹치고 있었다. 그날 밤 말자는 다이어리에 적었다. 지연이가 수아처럼 행동한다. 모든 게 똑같다. 이상하다. 무서우면서도 그리워진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말자가 끓인 미역국을 한 숟가락 먹고는 눈물을 흘렸다. 왜 그래? 모르겠어요. 갑자기 슬퍼져요. 이 맛이 뭔가 그리운 맛 같아요. 그 미역국은 말자가 수아를 위해 생일마다 끓여주던 특별한 레시피였다. 결혼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웨딩드레스를 고르러 간 날 지연은 말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엄마, 이 드레스 어때요? 순간 시간이 멈췄다. 지연도 윤호도 말자도 모두 얼어붙었다. 지연이 방금 뭐라고 했는가? 어머니라고 하려고 했는데. 지연이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다. 죄송해요.
갑자기 왜 그랬는지. 윤호가 어색하게 웃으며 상황을 넘겼다.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엄마라고 부르네. 효부 되겠어. 하지만 말자는 웃을 수 없었다. 지연이 엄마라고 부르는 순간 마치 수아가 돌아온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그 목소리의 떨림, 애교 섞인 톤. 모든 게 수아와 똑같았다. 드레스샵에서 나온 후 카페에 앉은 세 사람은 어색한 침묵에 빠졌다.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 혹시 제가 누군가를 닮았나요? 말자는 커피잔을 들던 손을 멈췄다. 왜 그런 걸 물어? 모르겠어요. 어머니를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져요. 마치 오랜만에 만난 가족 같은 기분이 들어요.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말자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다. 지연아. 말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혹시 넌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니? 뭘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날 저녁 윤호가 화를 냈다. 엄마, 지연이를 자꾸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그냥 며느리예요. 다른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하지만 말자는 확신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뭔가 더 깊은 것이 있었다. 그날 밤 말자는 수아의 의료 기록을 찾아봤다. 수아가 어느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는지, 그리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연도 집에 돌아가서 윤호에게 털어놓았다. 오빠, 나 요즘 이상해요. 어머니 보면 정말 제 엄마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자꾸 모르는 기억들이 떠올라요. 일주일 후 지연이 혼자 말자를 찾아왔다. 그녀의 표정은 창백했고 손은 가슴을 누르고 있었다. 어머니,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말자는 차를 끓이며 기다렸다. 지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저 2년 전에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어요. 말자의 손에서 찻잔이 떨어져 깨졌다. 뭐라고? 심근병증이라는 병에 걸렸어요. 23살 때였어요. 죽을 뻔했는데 누군가의 심장을 받아서 살아났어요. 말자는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언제? 정확히 언제? 2023년 3월 15일이었어요. 그날 새벽에 수술받았어요. 수아가 세상을 떠난 날짜였다. 말자는 비틀거리며 수아의 방으로 달려갔다. 서랍에서 병원 서류를 꺼냈다. 장기 기증 동의서, 수술 기록. 어머니. 지연이 뒤따라와서 말자를 부축했다. 말자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다. 수혜자 이지현 28세, 심근병증, 응급심장이식.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연도 서류를 보며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말자는 지연의 손을 잡았다. 내가 우리 수아의 심장을 받은 거야. 둘은 한참을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지연의 가슴에서 들리는 심장 박동 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다. 그래서 제가 이상했던 거예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말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수아의 마음이 내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거야. 지연은 무너지듯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죄책감과 혼란 그리고 이상한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 때문에. 아니야. 말자가 지연을 안으며 말했다. 고마워. 우리 수아가 너를 통해서 살아있구나. 윤호는 지연의 고백을 듣고 충격에 빠졌다. 그게 뭔 상관이야? 심장은 그냥 장기일 뿐이라고. 감정이나 기억이 전달되는 게 아니야.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지연은 점점 더 수아처럼 행동했다. 수아가 즐겨 입던 스타일의 옷을 사고 수아가 좋아하던 향수 냄새를 맡으면 이유 없이 행복해했다. 어느 날 지연은 피아노 앞에 앉아 멜로디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수아가 작곡했던 미완성 곡이었다. 이 곡 어디서 알았어? 윤호가 놀라며 물었다. 모르겠어요. 그냥 손가락이 알아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말자는 소름이 돋았다. 수아는 죽기 전 이 곡을 완성하지 못한 채 아쉬워했었다. 그런데 지연이 그 멜로디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만해. 윤호가 소리쳤다. 지연은 깜짝 놀라 피아노에서 손을 뗐다. 오빠? 이상해.
다 이상하다고. 넌 내 누나가 아니라 내 약혼녀야. 그걸 잊지 마. 윤호는 화를 내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지연은 피아노 의자에 앉아 울었다. 말자는 지연 곁에 앉으며 등을 토닥였다. 괜찮아. 윤호도 혼란스러운 거야. 저도 무서워요, 어머니. 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지연인지 아니면. 넌 지연이야. 하지만 우리 수아의 일부도 내 안에 있는 거야. 말자는 지연의 가슴에 손을 올렸다. 그 안에서 수아의 심장이 뛰고 있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났다. 어머니도 저 때문에 힘드시죠? 아니야. 오히려. 고마워. 수아를 완전히 잃은 줄 알았는데 내가 있어서 수아를 느낄 수 있어. 하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가족의 균열은 깊어져만 갔다. 시간이 갈수록 윤호의 불안감은 커져만 갔다. 지연이 자신보다 어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더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견딜 수 없었다. 지연아, 우리 이사 가자. 갑자기 왜요? 엄마 집에서 너무 가까이 살면 안 좋을 것 같아. 신혼부부는 독립해야지.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싫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어떻게 멀리 가요? 내 엄마야, 내 엄마가 아니라고. 윤호가 소리쳤다. 지연은 움찔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넌 요즘 이상해. 내 약혼녀 같지가 않아. 마치 내 누나가 된 것 같다고. 그날 밤 윤호는 지연을 유심히 관찰했다. 지연이 자면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미안해. 오빠한테 잘해줘. 윤호는 소름이 돋았다. 지연이 꿈에서 누구와 대화하는 것일까? 다음 날 아침 지연이 화장을 하는 모습을 보던 윤호는 더욱 당황했다. 수아가 즐겨 쓰던 립스틱 색깔을 바르고 있었던 것이다. 지연아, 너 원래 그런 색깔 안 좋아했잖아. 어라? 그랬나요? 요즘 이 색이 좋아졌어요. 윤호는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지연을 붙잡고 다그쳤다. 도대체 넌 누구야? 내가 사랑했던 지연은 어디 갔어? 너는 내 죽은 누나야 아니면 내 약혼녀야? 지연은 울음을 터뜨렸다.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무서워요. 제 안에 다른 누군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순간 말자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무슨 일이야? 엄마. 지연이 말자에게 달려가서 안겼다. 저 이상해졌어요. 저 정말 이상해졌어요. 말자는 지연을 안으며 윤호를 바라봤다. 아들의 눈에는 질투와 분노 그리고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지연의 악몽은 점점 선명해졌다. 매일 밤 같은 꿈을 꾸었다. 비 오는 밤 교차로 마주오는 트럭의 헤드라이트. 안 돼. 지연이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이상한 건 꿈속의 시점이었다. 사고를 당하는 사람의 시점이 아니라 마치 그 순간을 지켜보는 누군가의 시점이었다. 다음 날 지연은 말자에게 전화했다. 어머니, 수아의 사고 현장이 어디였는지 알 수 있을까요? 말자는 놀랐다. 지연에게 수아의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다. 왜 그런 걸 알고 싶어? 계속 꿈에 나와요. 비 오는 교차로. 트럭. 말자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다. 지연이 묘사하는 장면은 정확히 수아의 사고 현장이었다. 절대 거기 가면 안 돼. 하지만 지연은 이미 그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상록구 중앙로 교차점. 지연이 그곳에 도착한 순간 강렬한 기시감이 몰려왔다. 마치 이곳에서 무언가 중요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았다. 그때 갑자기 머릿속에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한테 잘해줘. 오빠한테도. 미안하다고 전해줘. 지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분명 자신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더 어리고 더 애절한 목소리였다. 말자가 택시를 타고 달려왔을 때 지연은 여전히 교차로에 앉아 있었다. 지연아. 어머니. 저 여기서 뭔가 잃어버린 것 같아요. 정말 소중한 걸. 말자는 지연을 안으며 울었다. 우리 수아가 너에게 뭔가 말하고 싶은 건 아닐까? 수아. 그 아이가 뭘 말하고 싶어 할까요? 사랑한다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엄마를 혼자 두고 가서 미안하다고. 두 사람은 비 오는 교차로에서 서로를 안고 울었다.
결혼식 전날 밤 지연은 가족 모두를 거실로 불렀다. 윤호는 여전히 불편한 표정이었고 말자는 걱정스러운 눈빛이었다. 제가 이상한 걸 알고 있어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다. 저는 지연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수아의 일부이기도 해요. 이 심장을 받고 나서부터 계속 그랬어요. 윤호가 입을 열려 했지만 지연이 손을 들어 말렸다. 들어주세요. 저는 수아가 되고 싶었던 적이 없어요. 하지만 수아의 마음이 제 안에서 계속 말하고 있어요.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오빠를 보고 싶다고, 미안하다고. 말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오빠. 지연이 윤호를 바라봤다. 수아가 전하고 싶어 하는 말이 있어요. 오빠, 나 때문에 엄마 혼자 두지 마. 행복해도 돼. 나는 괜찮으니까. 윤호도 눈물을 참지 못했다. 지연아. 미안해. 내가 너무 혼란스러웠어. 괜찮아요. 저도 무서웠어요. 지연이 말자에게 다가갔다. 어머니. 저는 지연이에요. 하지만 수아의 사랑도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를 딸처럼 사랑해 주시면 안 될까요? 며느리가 아니라 또 다른 딸로. 말자는 지연을 끌어안았다. 수아를 안는 것처럼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딸을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 지연아. 고마워. 수아를 다시 데려다줘서. 그리고 저를 받아줘서 고마워요. 세 사람은 서로를 안으며 울었다. 그 순간 거실에는 평화로운 침묵이 흘렀다. 지연의 가슴에서 들리는 심장 박동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쿵, 쿵, 쿵. 수아의 심장이지만 이제는 지연의 심장이기도 한 그 소리는 사랑과 이별, 죽음과 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노래하고 있었다. 다음 날 결혼식에서 지연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말자에게 말했다. 어머니, 저 예뻐요? 그래, 우리 딸 정말 예뻐. 말자는 지연의 면사포를 정리해주며 속삭였다. 수아야, 고마워. 그리고 안녕.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네, 엄마. 저 행복할게요. 우리 모두. 결혼식장에서 울려 퍼지는 결혼 행진곡과 함께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